안녕하세요. 노랑노랑입니다. 빅토리안 선보넷 소잉 크롬이 시작합니다. 먼저 선보넷입니다. 오른쪽 모자의 오른쪽 부분 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원단 끝단 활용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대로 아플리케 해주세요. 그 시접 그려가지고 제가 이 끝단을 활용했더니 볼륨이 나중에 없어가지고 원단 끝단은 네카라 부분은 꼭 하셔야 되고 다른 부분은 혹시 하신다 그러면 전에 이제 드레스 상의를 그냥 보풀을 이렇게 비벼가듯이 빨아가지고 문질러서 썼는데 거기 쪽에 끝단 레이스 작업하면 상의로 좋을 것 같고요. 그 외 나머지는 전부 제가 커버나 이렇게 좀 여기저기 활용해봤는데 별로 안 이뻤어요. 네. 특히 이 모자 뒷부분은 꼭 여러분들은 시접 넣어가지고 아플리케를 해주세요. 여기 이제 쭉 접어가면서 그 1cm 정도 간격이 되게 두께가 있다 보니까 1cm 간격으로 접으면 좀 점점 좁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밖에서 보이는 주름자리 있죠? 거기가 0.7에서 0.8 정도예요. 그러니까 1cm에서 이렇게 조금씩 접어가면 그냥 되는데 하다 보면 이게 좀 이렇게 너비도 있고 그래서 1.5를 그려서 그 부분이 이제 1.5보다 크게 딱 맞지 않게 약간 안쪽으로 내경이라 그러죠. 안쪽으로 접어지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림 없이 뒷면에 그냥 가이드선만 하셔서 밖에서 보이는 주름은 0.7에서 0.8 정도 사이 간격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아플리케가 밑에부터 시작하잖아요. 주름 부분하고 그 부분을 그 왼쪽 오른쪽 모자로 덮는 형태입니다. 그 오른쪽 부분은 그대로 덮어서 아플리케 하는 거고 왼쪽 부분은 이제 끝 부분이 겹치는 부분을 리본으로 덮죠. 근데 어쨌든 가운데 주름 밑으로 갑니다. 도안 확인하셔가지고 시접을 작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디테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륨감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접 그렇게 작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원단 좀 넉넉하게 잘라서 편하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네, 모자 저렇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아플리케로 해주세요. 네. 리본은 위에서 감싸서 내려오는 식으로 시접 정리해서 밑부분에서 그냥 이렇게 노출을 해주시고 밑부분 그냥 네카라로 덮어주시면 됩니다. 시침해 주시고 밑에 네카라가 맨 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이 목 부분 주름이 그대로 보이게 거기 이제 주름을 잡아서 접죠. 지금 주름이 여기는 2개가 들어가는데 가운데 주름하고 네카라 부분은 그냥 주름에 홈질 쭉 하셔가지고 약간 당겨가지고 주름 잡아주시면 되는데 그 주름 있는 부분을 접으면 도톰하잖아요. 볼륨 있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플리케 해주시면 되고 밑에 주름 부분은 그 아플리케 한 다음에 주름 부분 한 반절 정도 붙어서 부분 바느질 해주고 밑부분도 이제 띄엄띄엄 그 프리를 다 붙이실 필요는 없고 띄엄띄엄 아플리케로 고정시켜 주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색깔 미색 쓰시면 되고요. 이제 레이스 부분 이렇게 시접 넣어가면서 해주시면 되는데 손목이 굉장히 커요. 꽉 차는 부분이라서 바이어스 자리 신경 쓰셔가지고 바이어스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지금 다 오브제는 그 페이지의 중앙이에요. 저는 이 끝단 활용하면 조금 쏠렸는데 여러분은 아플리케로 할 거니까 전부 다 중앙. 그래서 정중앙으로 모든 오브제는 그 페이지의 중앙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 부분 맨 위에 아플리케 다 하고 이게 한 1cm 정도 내려와서 중간에 한번 바느질 해주신 다음에 밑에 프릴 부분 띄엄띄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드레스입니다. 치마 부분 주름 홈질해서 기본 주름 잡아주시는 거예요. 홈질로 이렇게 좀 당겨가지고 저렇게 사이즈 만들어서 해주시고요. 그 상의는 1cm 간격으로 그림을 그 선을 그린 다음에 보이지 않는 초크선 같은 거 그린 다음에 접어서 지금 보시듯이 바짝 위에서 바짝 한 0.1, 0.2 사이라고 0.1로 되지는 않죠 사실은. 근데 기분상 바짝 붙여서 바느질을 해줘서 주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바짝 붙여가지고 주름 이렇게 잡아서 펼쳐주시면 주름이 되죠 이렇게. 그리고 허리 부분 약간 잘록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그 사이즈로 줄여도 되고 만약에 이제 그 잘라가지고 사이즈로 모양이 안 나온다 하시면 약간 저는 이제 잘랐거든요. 네, 이렇게 그 부분 약간 잘록한 모양 살려서 상체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어깨하고 상의가 올라간 다음에 치마를 붙여주시는데 치마 그 허리춤 있죠? 허리춤은 상의가 올라갑니다. 상의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는 그 부분을 그냥 천을 이렇게 찢듯이
사실 끝부분 보풀 그냥 풀리게 이렇게 비볐는데 여러분들은 원단의 끝단 활용하셔야 됩니다. 어깨도 이렇게 부풀게 뽕이 있는 느낌으로 해주기 위해서 시접 이렇게 작게 하지 않았어요. 시접 뭐좀 0.7에서 1 사이 하시면 되는데 좀 더 크게 됩니다. 예. 접어주시고 상의 네카라 목 부분은 바느질을 해서 안쪽으로 바느질을 좀 해주신 다음에 인형은 만드시지 한 0.5 잡으시면 돼요. 이쪽은 시접 0.5 정도 해서 잡아준 다음에 허리 부분 약간 잘록한 부분 표현해 주시고 허리춤까지만 바느질을 아플리케로 고정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허리춤이 치마 위로 이렇게 덮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네, 자리 잡아주시고 이렇게 덮을 거예요. 시침 해주시고 아플리케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덮는 커버 형태로 된 게 지금 3개가 있는데 전부 다 앞면 뒷면 재단하지 않고 한 장을 재단을 해서 앞면과 뒷면 지금 보신 것처럼 앞면 중에 옆으로 돼 있죠. 반 접어서 솜 대고 반 접어서 할 거예요. 왼쪽에 바늘꽂이입니다. 실패 부분 아플렉 해주시고 바늘꽂이 해주시면 돼요. 사실 영상이 좀 약간 뒤섞였어요. 이게 지금 폰이 고장나서 영상을 못 살려가지고 수정을 못했습니다. 서랍 부분이요. 서랍 부분도 아플리케 해주시고 똑같습니다. 반절을 하나로 표현해서 반절 접어가지고 솜 대고 이 아플리케 해주신 다음에 뒤에 구멍 뚫고 바닥에 솜 대고 창구멍 내서 바느질 하는 거죠. 재봉틀 부분도요. 재봉틀도 앞면 페이지에 가득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좀 바닥 재질하고 재봉틀 재질하고 달라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재질이 다른 것들이 결합됐을 때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그리고 이제 이게 재질이 아랫부분이 두툼하다 보니까 색실만 잘 쓰시면 뭐 그냥 막 계속 여러 번 바느질 해도 잘 보이진 않습니다. 아까 하다 마른 거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여기 바늘꽂이요. 펠트 바늘꽂이를 했는데 윗부분 바느질 고정시킨 게 좀 안 예쁘잖아요. 거기를 그래서 이니셜 라벨하고 레이스 조금 조각난 거 짜투리 쓰시면 돼요. 그걸로 덮어줬어요. 실패 먼저 이렇게 라운드 한쪽 모서리에 포인트로 아플리케 해주시고 펠트 붙여주면 돼요. 뒷부분 바람구멍 있죠. 바람구멍 해주시고 여러분 치마 쪽 아플리케로 하세요. 저는 끝단 살렸는데 안 예뻤어요. 아플리케로 해주셔서 주름 잡고 그냥 통째로 다 아플리케 해서 바람구멍 내주시고 왼쪽 바늘꽂이 부분에 솜 대가지고 바느질해서 뒤집어 주시면 돼요. 이거는 드레스 바늘꽂이에 드레스 안쪽으로 들어가는 가위집 위쪽에 놓는 집게꽂이에요. 그냥 조그마한 직사각입니다. 네. 솜 대고 반 접어가지고 창구멍 뒤집어주고 감칠을 해주면 됩니다. 아까 재봉틀 하던 거 다시 뒤로 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솜 대고 먼저 아플리케 하고 창구멍 뚫어주고 솜 대고 바느질해서 창구멍으로 뒤집어서 감침질해서 사각형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안쪽에 3원서 3으로 그러니까 솜은 시접 내고 이제 바느질 하잖아요. 솜은 시접 부분은 잘라주세요. 뒤집기 전에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이게 서랍인데요. 퀼트 사각형 서랍 부분 퀼트 해주고 그 다음에 공구르기로 붙여주시면 되는데 제가 손잡이를 안 했어요. 그래서 손잡이 안 하는 게 깔끔하다 생각했는데 하실 분들은 그냥 저희 갈색 고동색 배경 원단 있잖아요. 그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하트 핀 쿠션은요. 먼저 주름을 먼저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하트가 오른쪽이 약간 작습니다. 약간 납작해요. 그쪽에 주름이 가는 거예요. 사실 저는 거꾸로 도안 묶고 그대로 재단하시면 됩니다. 도안 왼쪽 오른쪽 맞춰서 제가 앞뒷면 잘못 재단해가지고 저는 왼쪽이 약간 짜부러져서 그쪽에 비즈로 급하게 땜빵을 했는데 여러분도 물론 비즈 드렸습니다. 오른쪽에 프릴이 오는 거예요. 한 20cm 정도 가잖아요. 한 8cm, 한 8cm, 9cm 뭐 이렇게 반절 조금 안 되는 정도로 풀을 달아주시면 돼요. 솜 넣어서 준비해서 자석단 주단을 달 겁니다. 이거는 가위집 쪽 저는 그냥 조그만한 수예 가위인데 사이즈 다르시면 가위에 맞춰주시면 돼요. 이게 아까 말한
집게꽂이 밑에 들어가는 거죠. 가위 자리 맞춰서 덮었을 때 가위가 안 보이는 정도 위치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위 움직이지 않게 염색 리본으로 매듭 넣어줄 거기 때문에 단추로 매듭 자리 해주세요. 가위 한번 쓰시는 가위 한번 놓은 다음에 거기 매듭 자리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드레스 커버 안쪽이 되는 거죠. 네. 나중에 전부 다 한 다음에 가위자리 모양만 자수로 가위자리만 자국 내서 꾸며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요. 지금 이제 공구륙에서 배치할 건데 재봉틀 주머니는요 8cm짜리 뚜껑에 있고 나머지는 그 옆에 반절, 예, 딱 끝에서 이게 반절이 와요. 4cm. 여기에 공구르기로 결합해 주신 다음에 그 바닥면을 원단에 그림을 그려서 해주시면 그 공구르기로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부착해 주시고 공구르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안감 솜을 대고서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거 하기 전에 오른쪽 저기 스트라이프라던가 이런 거 퀼트 해 주셔도 돼요. 퀼팅하고 약간 시침질로 고정해 주신 다음에 작업해도 됩니다. 가운데 서랍 부분일 때 윗부분은 서랍 자리가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가 틈이 있죠? 거기 바느질 해줬어요. 볼펜이나 뭐 가위 같은 거, 시침펜 같은 거 넣을 때 움직이지 말라고. 공구르기 했는데 아까 전에 퀼트 하고 하셔도 돼요. 저는 나중에 마무리로 양쪽만 조금 해줬는데 먼저 해주셔도 됩니다. 자석단추 위치 잡아주시고요. 이게 주머니가 되는 거 자리 이렇게 똑딱이 해가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드레스의 그 커버의 경첩이에요. 경첩 역할을 하는 리본입니다. 리본을 2cm로 잘라서 2cm가 되게 3cm 정도 잘라서 시접 접어주시고 양쪽으로 4칸 중앙부터 4칸 맞춰가지고 앞뒷면으로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바깥쪽에 나중에 이제 보시면 바깥쪽에서 한번 상침해줬어요. 깔끔하게 이제 나중에 움직이지 말라고 좀 고정시켜주는 의미에서 드레스 있고 안쪽에 저렇게 배치가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단추. 리본 끈으로 실이나 골무 끼워서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단추 달아줬습니다. 바이어스 자리 확인하세요. 안쪽은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바깥쪽입니다. 자수 이제 소잉이라고 흘림체로 써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니셜 넣었어요. 제 이니셜 넣었는데 아웃라인이라고 하죠. 그 아웃라인이라고 해서 한 번 간 다음에 반절 다시 겹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바느질 해주는 건데 이거 하고 GKM은 박음질 레더 하듯이 박음질로 이렇게 쭉 해줬는데 세 줄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모사 약간 도톰한데 제가 4줄 GK 저는 리니셜을 4줄 했더니 별로 예쁘지 않았어요. 지저분해서 3줄 해주시면 됩니다. 전부 다 도톰해요. 그 리본은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저는 먼저 했어요. 그 솜도 저는 따로 시침을 안 해가지고 바이어스 할 때 움직일까봐 고정시켜줄 겸 구김가는 그대로 해서 자리 잡아주시고 아플리케로 작업해주시면 됩니다. 아플리케로 그 모양 따라서 자연스럽게 왼쪽에 살짝 걸쳐있죠. 그 부분 유념하셔가지고 작업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앞에 선보넷하고 같은 색감이에요. 염색 리본은 매번 색이 달라요. 그래서 패키지 들어가는 것도 매번 다를 수 있어요. 이 점 감안해 주세요. 비슷한 계열로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침이에요. 여기 경첩 부분으로 사용된 리본이 나중에 좀 많이 사용하면 혹시 약해질 수 있으니까 한번 바느질 해줬습니다. 이게 서랍 부분 커버예요. 지금 제 너무 큰데 여러분들은 딱 맞춰서 16cm 폭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그 끝단 하지 않으시고 끝단 그냥 안쪽으로 통솔이라고 하죠. 시접 접어가지고 바느질로 깔끔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다르셔도 돼요. 저는 밖에서 노출로 했어요. 깔끔하게 하실 분은 지금 먼저 붙이고 바이어스 해주세요. 바이어스는 썬보넷 옆에 포인트 원단 있죠? 거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갈색 원단 먼저 이렇게 바이어스 속으로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바깥쪽에서 했어요. 속에서 안 넣고 싶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두 겹이라서 바깥쪽에서 했고요. 전체 원단에서 한 3대2 정도로 언밸런스하게 길이 잡아가지고 고정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바이어스 쭉 해주시면 기본적인 골격은 끝났습니다. 이제 바이어스 마감을 하고
뭐 이제 꾸밈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 퀼팅 밖에 인형 원단 있죠. 인형 원단도 퀼팅 해주시고, 지금 원단들 이제 염색을 했는데 염색 리본도 있고요. 혹시 되도록이면 세탁은 안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이렇게 염색 리본 손 염색한 것들은 제가 다 처리를 해도 물 빠짐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세탁하신 분 계실까요? 네, 혹시 안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인형 퀼팅 했고요. 안쪽도 아까 스트라이프 저는 이때 했어요. 인형 한 다음에 스트라이프 해줬고, 그리고 이 커버도 지금 붙였는데 깔끔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접혀주는 부분 있잖아요. 저희가 15, 16, 15로 되어 있는데 15cm에 15cm 그대로 라인대로 바깥쪽입니다. 이렇게 옆면 바느질 한번 쭉 홈질 해주신 다음에 X표로 1cm 간격이에요. 저희가 1cm로 해가지고 쭉 X표로 자수실로 바늘 해줬습니다. 파란색하고 요거는 뭐 약간 그린, 어두운 그린인가요? 뭐 이렇게 좀 다른 색깔로 해가지고 그린이에요. 어두운 그린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좀 꾸밈을 해주시면 완성도가 있고 또 그 부분이 포인트가 됩니다. 리본도 둘레에 전부 다는 안 했어요. 전 일부분 홈질로 둘레 아웃라인 만들어줬고요. 가위 부분도 가위 모양대로 자수 좀 해줬습니다. 간단하게 홈질 내시면 되고, 이거 할 때 밖이 뚫리지 않게, 바깥쪽 이미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깥쪽 안쪽 꾸밈을 할 때 서로 그냥 솜에서 끝나야 돼요. 다른 쪽으로 안 넘어가게. 그리고 똑딱이 단추가 좀 너무 그러니까 제가 샀던 것보다 좀 큰데 작은 건 또 이게 물건이 떨어지고 열릴까봐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됐습니다. 한번 제 결과물도 한번 보시면서 참고해서 작업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애정하는 소잉 파우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